자, 우리 오늘 나눠준 자료 중에서 우리 그 답안 작성 방법 간단하게 우리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답안 작성해야 될지 큰 틀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우리 첫 번째 형식적인 측면하고 내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올해 3월 달이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절대 원칙이 중요합니다.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쓰라. 그렇죠? 뭐 증가되는 이유라고 물어보면 증가되는 이유를 쓰시고 배경을 물어보면 배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반합. 자, 이거 별표해 주시고 서로는 그냥 이런 흐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그냥 당위예요. 당위. 그냥 쉽게 말하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 제도, 뭐 성공 방안을 물어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 방안이 지금 모색돼야 된다. 반은 근데 지금 현실이죠. 정반대. 근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한국 현실은 그것을 지금 미흡하다. 됐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이 문제나 성공 방안의 정반대의 단어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탈관료제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탈관료제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암기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탈관료제에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근데 이제 막 뭐 문제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유명한 병리 현상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패솔로지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겠죠. 아는 티를 내주려면 뭐 overconformity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 이하에서는 거의 대부분 행정학의 맨 마지막에는 그냥 상황적합론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관료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료제와 상황적합론적인 조화를 모색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적혀 있습니다. 최근, 그러나, 이러하이서.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세팅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 넣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역진기납인데 별표해 주시고 나중엔 여러분들이 역진기납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핑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탈관료제에서 이렇게 에자일러티, 사중순환, 데이터 기반 행정, 뭐 시빅테크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면서 이런 최근에 핫한 것들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먼저 탈관료제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정해주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단순 암기거든요. 한 3-4개 정도 암기해 준 다음에 최근에 탈관료제 또는 병리 현상에서 강조되는 게 자, 에자일러트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사중순환이나 데이터 기반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 사회에서 대응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빅테크니까 우리가 민주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죠? 다시 지금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탈관료제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먼저 써준 다음에 반대로 거꾸로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 답안이 논리적인 틀이 그죠? 전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탈관료제에서 외웠던 내용들을 써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내용들 중에 최근의 것들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역진기납은 뭐다? 나의 주장, 내가 써야 될 내용을 먼저 쓰고 나서 반대로 써올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씩 역진기납하고 두 가지씩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상적합론을 쓰지 말고 만약 이렇게 구성했으면 이하에서는 전통적인 관료제 병리 현상과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민주화 시대에 부합하는 탈관료제를 논의하겠다 써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요걸 쓰기로 했으면 요렇게 써줘서 내가 좀 주장, 좀 참신한 논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요게 근데 일단은 먼저 이게 암기가 돼 있어서 그죠? 최근 조직론의 트렌드나 이슈를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매핑도 됐고 그 다음에 나의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뭐 만약에 따로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하나씩 적어줘도 좋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히 고득점 놓을 수 있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같은 말이죠.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내가 여기서 내가 핵심적으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탈관료제 모형 적어준 다음에 내가 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적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니까 반대로 논리적 전제를 맞춰서 올라오면 정반합에 딱 끼워 맞추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뭐 공신력 있는 설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학자도 좀 그냥 영어, 한국어 이렇게 좀 원칙대로 좀 뭐 영어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깐깐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넘어가시죠. 자, 형식은 글자 크게 쓰고 또박또박하게 띄워쓰기 여백. 좀 이따 잘 쓴 답안 보면 될 거고 목차는 정하세요. 이렇게 3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지금 이런 구성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구성으로 하든지 요까지는 적어도 그죠? 3단계 목차 정도는 목차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목차를 좀 이렇게 장점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장점의 핵심 키워드 선제적, 예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쓰실 때도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따옴표를 한다든지 A, B, C로 한다든지 딱 키워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잘 보이게 쓰라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내용 아까 했던 것처럼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그죠? 목차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한 걸 쓰지 마시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써야 된다. 그죠? 그냥 그 문제에 나왔던 문장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부제는 저는 이제 가이드형보다는 요약형 나중에 지금 이렇게 장점에서 선제 예측 쓸 수 없으면 미리 내용 쓰신 다음에 나중에 맞춰서 끼워 맞춰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먼저 쓰는 게 좋죠.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 이 내용이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4번 뭐 성실하기 학자다 아까처럼 그죠? 뭐 영어만 떡 적고 한글만 적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요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이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데 그죠? 이렇게 이거는 최악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한글에 묻혀가지고 영어 학자인지 모르니까 뭐 좀 깐깐하면 이렇게 쓰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답안지에 학자 사람이 뭐 5명 안 넘어가고 그죠? 1명도 안 쓰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쓸 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먼저 현황을 보고 나서 평가한 다음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개선 방안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논리적인 적히라. 7번 단순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석 틀.
좀 이따 우리가 또 열심히 배우겠죠, 그죠? 장점 쓴 다음에 그냥 쭉 쓰지 마시고 뭐 민주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장단점 논의할 때는 효율성과 민주성은 그냥 뭐 틀에 박힌 완전히 행정학에서 문법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너무 재미없게 쓰지 마시고 조직론에서 나왔으니까 무슨 민주성? 조직 민주성, 조직 효율성. 인사행정에서는 인사 민주성, 인사 효율성. 재무행정에서는 재정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공부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표 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 그죠? 표, 그죠? 표를 훨씬 가장 좋습니다. 뭐 하나가 나오면 양체역 이런 게 나오면 표에 맞춰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학습 조직은 관료제와 비교하고 개방형은 폐쇄형과 비교하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논의요약형하고 추가형이 있는데 그냥 논의요약형, 그죠? 답안을 요약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1페이지고요. 2페이지 잠깐 보시면 편집할 수 있으니까. 자, 가시죠. 분석 틀, 우리 멘탈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1번 인구조 환경은 제가 공부할 때 하던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조직인사 재무는 너무 유명한 틀이니까 넘어가고요. 내부 외부 체크 한번 해주시고, 4번 일반적 방향, 구체적 방향, 일반적 방향, 구체적 방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조직론에서 보통 많이 쓰죠, 그죠? 민주성, 능률성은 별표. 뭐 장단점, 뭘 평가할 때는 무조건 뭐요? 민주성과 능률성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도, 비제도도 꽤 많이 쓰는 겁니다, 그죠? 8번은 잘 안 쓰고요. 9번의 플랜 두 C. 이게 귀찮으면 플랜하고 두 C 이렇게 해서 사후. 어떤 분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플랜 두 C가 있는데 어떤 분은 요 두 개를 사전적인 측면에서 잡고 요걸 사후적인 측면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만 사전적이고 요거를 사후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랜 두 C, 그렇죠? 플랜 두 C. 그러니까 과정론입니다. 됐어. 이거는 이제 제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작년 시험 문제가 이제 탈과 완료제인데 해서 우리가 아까 지금처럼 전통적인 논의하고 최근에 논의를 했고, 그럼 이렇게 해서 고양 과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잡으세요. 조직 논의니까 이렇게 구조적 측면, 관리적 측면으로 써도 되고, 여기 이제 플랜 두 C를 한번 쓰고 싶으면 플랜 두 C 이렇게 해서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점수는 여기 조금 더 잘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확실하게 탈 관료제는 확실하게 조직론이니까 조직론 틀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랜 두 C. 혹시 플랜 두 C 쓰실 분들은 제가 선생님들 책이나 논문들 다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죠? 보시면 플랜에서는 계획, 목적, 수요조사. 플랜에서는 쓸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리더십 같은 거 좋죠. 뭐 체계적 계획하고 목적을 명료하고 변화를 선도할 리더십을 구현한 다음, 두에서는 내용, 방법, 유형, 과정, 내방유과라고 하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용별, 유형별, 방법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C는 평보할, 평가, 보상, 활용이라는 틀로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전 사후 됐습니다. 종합적 분석틀은 필요 없고요. 정부책에 넘어가는데, 자 갑시다. 3개. 기본적 방향, 구체적 방향, 무조건. 그 다음에 민주성, 능률성. 됐죠?
어차피 세 문제도 올 테니까 거의 대부분 작은 문제에서는 쓸 타이밍이 좀 적긴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왔는 그 문제 주제에 맞는 분석 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 방향하고 구체적 방향 빨리 정해놓고 쓰시면 돼. 알았죠? 다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답안지 몇 번 쓴다? 세 문제 쓰니까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만. 그죠?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기본적 방향, 구체적 방향, 뭐 제도, 비제도, 민주성, 능률성 좀 공부 열심히 한 학생한테는 이제 플랜 두 C 이런 정도도 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샘플을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 문제가 보면 재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정 운영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로마자가 이렇게 가로로 쫙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어디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재정 운영의 방향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이건 뭐 안에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요. 아까 제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도 쓰고 에자일도 쓰고 이렇게 쓸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뭘 쓰고 4차 산업혁명에서 대기행할법이 있고 대통펄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보 체계를 좀 선택하면 한 분들 여기도 많이 써주면 되겠고, 에자일러티는 신유집이니까 신유집 써주시고 앤더슨 이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큰 그죠? 과제를 잡아준 다음에 의식의 흐름에 맞게 관련된 것들을 앞뒤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는 너무 빡빡, 하도 얘는 답안지를 막 중구난방으로 쓰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쓸지부터 결정하고 나서 쓴다는 거죠. 역진기납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다시 4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 있는 그 매핑한 것을 이렇게 초안을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실제로 답안지 초안이 이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초안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초안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이 정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건 안 써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뭐 개념 뭐 배경 이렇게만 써놓고 하면 이게 초안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론, 현실에서 이런 걸 원체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초안이야. 요거는 뭐 나중에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과제부터 쓰시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모양이 이쁜 답안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5페이지, 6페이지 아주 잘 썼죠, 그죠? 05년인가요? 06년에 전 최고 수석 학기만 학생 답안인데 글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죠? 너무 잘 썼습니다, 그죠? 땡땡이가 상당히 잘 보이고 그죠? 목차 위치가 똑같으니까 잘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거기 이제 매니에 아라비아 3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봐보세요. 글씨 중간에 끊기더라도 소로마자 1, 2, 3, 4가 같은 위치에 쫙 쓰여 있으니까 그죠? 보기 되게 편하죠, 그죠? 이렇게 좀 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어떻습니까? 답안이 글자 크기에도 입체감을 주니까 상당히 보기 편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저하고 약속해야 됩니다. 로마자하고 아라비아는 아주 무조건 크게 쓴다, 그죠? 아라비아 숫자는 무조건 좀 크게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여전히 요즘도 많이 씁니다. 이분 기본이 목차 잡고 세 줄 쓰고 7페이지 보시면 사회자본에 의해 세 줄 썼죠? 한 줄 띄우고 다시 목차 세 줄, 그죠? 다시 목차가 아닌데 또 세 줄 띄워 썼죠, 그죠? 다시 목차 잡고 몇 줄? 세 줄. 근데 이제 7페이지에 딱 자기가 세 줄 쓸 것 같으니까 그럼 두 줄이 남으니까 그죠? 그냥 양을 좀 더 채운 거고. 8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그죠? 새로 페이지가 시작할 때 글이 넘어가지 말고 목차로 딱 끊어주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죠, 그죠? 다시 세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세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결론 위에 보시면
갑자기 칸이 적은 걸 아니까 갑자기 유리온실처럼 투명한 정보 하면서 글씨가 엄청 작아졌죠. 그래서 두 줄을 썼는데 사실상 세 줄 쓴 거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죠. 그죠? 이 학생 답안을 보면 느끼는 것은 내가 써야 될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인 걸 안다는 거죠. 그죠? 무턱대고 열심히 쓰지 마시고. 첫 번째는 자기가 지키는 틀과 원칙에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2018년에 교육행정과 수석학회한 학생 답안인데 이 답안이 이제 컴팩트함과 좀 허전함의 딱 경계선상에 있는 답안이거든요. 뭐 딱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답안이 좀 양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68점까지 받았으니까 그렇죠? 실제 학교 갈 때는 그 정도 점수는 아닌데 60점 넘었는데 그 전에 잘 받았을 때 이렇게 받았거든요. 얘는 근데 자기 행정학 자신도 없고 이렇게 글씨를 깨끗하게 쓰면 엄청 글씨가 느린 거 딱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요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한테 좀 속도가 느린 분들한테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쓰면 붙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약간 좀 서브노트 같은 느낌 있잖아요. 10페이지에 거기 이제 장점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냥 완전 그죠? 우리 수험서 서브노트처럼 썼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독성이 좋아요.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길게 안 쓰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합격한 샘플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보기 편하죠. 13페이지 보시면 큼지막하게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인사조직에서 합격한 학생 답안인데 일단 앞에 답안을 보고 이 답안을 보니까 엄청 꽉 차 보이죠. 그죠? 근데 내용은 양은 좀 물론 많긴 한데 글씨가 크고 들여쓰기를 확실하게 해주니까 단락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좀 편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냥 한번 이렇게 꽉 채울 수도 쓸 수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죠. 요즘에 이제 작년에 합격한 학생 답안인데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답안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만 정하면 됩니다. 이 답안이 앞에 있는 모든 답안의 좀 장점을 다 약간 적당하게 취합한 답안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첫 번째 로마자하고 아라비아 목차가 엄청 크죠. 그리고 이 답안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목차를 쓰면 무조건 다 띄우죠. 그죠? 그래 놓고 기본적으로 5줄 이상 다시 뭐라고요? 다시 이제 그래서 아라비아 방가로까지만 잡는 거죠. 그죠? 다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목차 쓰고 무조건 띄울 테니까 자연스럽게 목차를 아주 크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목차 잡고 크게 쓰고 무조건 한 줄 띄우고 나서 최소한 5줄에서 6줄을 써야 됩니다. 3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답안지가 엄청 부족해 보이거든요. 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목차에 눈이 많이 가죠. 그죠? 또 목차에 이렇게 하살표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20페이지는 이렇게 글씨가 2018년인가요? 코로나 19년인가? 코로나 전인데 최연소 합격한 학생 답안인데 아무래도 최연소답게 행정학 그 공부의 깊이가 좀 얇은데 글씨까지도 20페이지 여러분 글씨 보면 뭐 무슨 글씨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더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백을 많이 주고 너는 최대한 적게 적으라면서 이렇게 써도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형식을 강조하더라도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만연체 방식인데 이렇게 써도 붙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학생도 뭐 십몇 년 됐는데 엄청 글빨이 좋은 학생이죠. 그죠? 모나미 볼펜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글씨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잘 쓰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그냥 형식은 3줄, 4줄 요거로 알았죠? 목차 잡고 3줄 쓰고 한 줄 띄우고 이렇게 하구나.
목차를 이게 훨씬 편할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띄우고 무조건 4줄에서 8줄 사이로 쓰시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한번 뭐 가장 좋은 방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게 나하고 잘 맞는지 모르면 다는 쓰지 마시고, 그죠? 뭐 아까 말했던 그 두 답안 중에 한 페이지만 똑같이 한번 필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 글씨나 내 속도하고 잘 맞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